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은 일본의 철군으로 종전된 전쟁입니다. 조선, 일본 둘 다 이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선 왜군을 철수하게 만들어 방어에 성공했으니 겉으로 보면 승리한 전쟁이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이 전쟁 덕분에 이후 엄청난 규모의 부를 쌓았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자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자기와 관련이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의 도자기는 현대로 따지면 반도체를 할 수 있을 만큼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고 무역에서도 독보적인 물품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차를 마시는 다도 문화가 발달해 있었는데요. 이 일본의 다도 문화를 완전히 정립한 사람이 바로 센노 리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센노 리큐가 정립한 와비차 사상을 찻잔에 담아내기엔 화려한 명나라의 도자기가 아닌 조선의 소탈하고 단아한 도자기가 딱이었죠. 센노 리큐는 이 조선의 이도다원을 자연미의 극치이자 소박한 아름다움이라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센노 리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이었기에 다도 애호가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연스럽게 조선의 도자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도자기를 생산해낼 기술자들이 없었고 일본인들 대부분이 쓰던 그릇들도 보통 나무로 만든 그릇들이었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그릇은 상류층이나 쓸 수 있던 고급 물건이었죠. 그 중에서도 조선의 이도다원은 당시 성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도자기를 생산해낼 수 있었던 나라는 조선과 명나라 단 두 나라뿐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도자기를 유독 더 탐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부대 편성을 할 때도 조선의 도자기들을 약탈하고 도자기 기술자들, 일명 도공들을 납치해오는 공예부라는 특수부대를 따로 편성할 정도였습니다. 임진왜란은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일본군들이 철수하게 되면서 종전을 맞게 되는데요. 그러나 생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바람대로 일본은 조선의 수많은 도공들을 납치해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삼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삼평은 좋은 도자기의 필수 재료인 양질의 백토를 구하기 위해 일본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다 아리타 동부 이즈미산에서 최상급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고령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도자기를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삼평은 조선의 도예 기술과 명나라의 선진 기법을 더하고 여기에 일본의 전통을 접목시켜 최초의 아리타 도자기를 탄생시키게 되는데 이 도자기는 그 당시 어느 도자기들보다 고급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일본 전역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조선 출신 도공들이 이 아리타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리타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도자기 마을이 되었는데요. 이삼평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손 대대로 번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이시바 지역의 쇼야, 즉 지역의 관리자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도자기 광산의 채굴권도 우선적으로 부여해주고 그를 위해 일을 하는 150여 명의 조선 출신 도공들까지도 붙여주었습니다. 대규모로 도공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지역에서는 도자기의 시조라는 뜻의 도조와 이삼평의 이름을 딴 도조 이삼평비를 세웠고 현대에 와서도 도잔 신사에서 그를 도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렇게 조선 출신의 도공들이 만든 수준급의 도자기들을 수출하려 하는데 때마침 당시 도자기의 대명사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 전란기를 맞게 되며 일본의 도자기가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도자기를 처음으로 수입해갔던 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는데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 아리타 도자기를 처음에는 145점 정도만 수입해가는데 당연하게도 수준급의 품질이었던 이 아리타 도자기는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더 많은 아리타 도자기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후 70년간 아리타 도자기는 유럽으로 무려 700만 점 이상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이 도자기로 엄청난 부를 쌓아 올리는데요. 이때 쌓아 올린 이 돈들이 이후 있을 메이지 유신을 추진할 수 있었던 자본의 근간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은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이 도공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도공들은 조선으로의 귀향을 거부하고 일본에 정착하게 됩니다. 도공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로는 조선에서는 이런 기술자들을 천시하고 하대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기술자들을 앞에 이삼평의 경우와 같이 극진하게 대접해줬기 때문입니다. 산업공상의 조선으로 돌아가
다시 천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미 정착한 일본에서 기술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전쟁으로 강탈해 갔다는 점만 빼면 이때 일어났던 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웠듯 이러한 산업기술이 또다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기술자들을 그에 맞게 우대하고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이 산업기술 유출을 막는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